안녕하십니까. 1일 1책의 저자 장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MBC TV 특강 요청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이었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네. 저는 강연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6년 동안 묵묵히 책만 읽어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6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말을 하는 시간보다 침묵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는 거죠. 네. 오늘 제가 특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을 잘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왜 읽었는가,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읽었는가, 그리고 셋째는 책을 읽고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읽었을까요? 저는 평범한 주부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자랄 때도 1남 2녀 중 막내로 그렇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강인한 그 생활력이 강하신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현모양처와 평범한 주부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결혼이라는 것이 뭐 크게 꽃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20대 결혼도 하고 27세에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출산하고 저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라는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꿈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가정에 위기가 닥친 겁니다. 남편의 실직이었는데요.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큰 꿈도 없었고요. 그저 퇴근하는 남편을 맞아서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퇴근하면 같이 밥상 앞에서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그런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친 겁니다. 남편의 실직이죠. 물론 살다 보면 직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죠. 하지만 굉장히 무방비 상태였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럴 수 있겠지,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통장의 잔액은 점점 줄어들고, 하루는 밥을 하려고 쌀통을 들여다봤거든요. 팔을 넣었는데 쑥 내려가는 거예요.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을 그 쌀컵으로 박박 긁었습니다.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쌀이 떨어지는 거랑 정말 궁핍한 상태에서 쌀이 없는 것은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생활도 지내고, 또 그 당시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이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을 이렇게 사다가 재놓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한 통을 사다가 먹이고 금방 바닥이 보이면 불이 나게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을 사와서 아이에게 먹이곤 했죠. 그렇게 살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그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생활비가 없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너무 우울해지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남편이 그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생닭 배달도 하고 또 택시 운전도 하고 공장에도 가고 이렇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좌절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고 힘든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집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네, 집 안에서만 안주를 했습니다. 아이는 크고 생활비는 없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아이가 26개월 때 생활비를 벌고자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만 키우던 평범한 주부죠.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을 구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영업이 있더라고요. 영업은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아이를 맡겨두고 잠깐 일을 하고 수입을 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집 근처에 그 어린이 교구나 교재를 판매하는 영업소를 들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주 세련돼 보이는 소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의아한 눈치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길래 영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앉아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더니 영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소장님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뭐 손해볼 건 없겠다라는 투로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선배들이 해오신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트, 백화점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어머니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너무 이뻐요.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겁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받고 이제 영업소에서 그 근처 갈 일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뵀던 누구입니다. 근처에 갈 일이 있는데 한번 들러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예, 집에 오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네 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가 있었어요. 차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서 교재, 교구 거기 이제 영업을 할 때 필요한 그것을 가득 가방에 넣고 가방을 메고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대부분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아이들이 어수선하게 다니기도 하고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줘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마침 아이가 낮잠을 자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제 말빨 때문인지 어머니의 교육열 때문인지 계약이 성사가 된 겁니다.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업소로 달려갔죠. 소장님 이하 부장님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와 이걸 어떻게 팔았어? 초짜가 나가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황 이야기를 줄줄이 해드렸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힘이 났죠? 생활비도 벌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꾸준한 수입을 벌기에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초보인데 똑같은 수입을 매달 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마트, 백화점 나갔죠. 할 수 있는 아직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근무는 못하지만 일한 만큼은 수입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갔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명절이 되면 한복을 입고 선물 세트 행사 이런 것도 하고요. 보통 시음 행사 많이들 보셨죠?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건강보조식품 판매도 많이 하고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모든 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활비라도 벌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또한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방법을 고심을 했죠. 어쩌나 라고 있는데 마침 주위에서 백화점 내에 있는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팀장을 찾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었어요. 제가 또 갔지 않습니까? 물론 팀장이라는 것이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어요. 제가 해본 일은 아니었지만 무대포 정신이 있거든요. 일단 부딪혀보자. 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에도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이곳 또한 너무 환경이 척박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칠까봐 노심초사 해야 되고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 너무너무 추운 겁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난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그 추위에 떨면서 바닥이 그렇게 찬데 양말 2겹, 3겹을 껴 신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발에 동상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 되면 발이 벌겋게 달아오르곤 하는데 정말 힘든 시기였고요. 그 당시에 근무를 하면서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마시지를 못했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다칠까 봐 오랜 시간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그렇게 점심으로 때우곤 했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많이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되풀이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했지만 일은 해야만 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저를 기다리는 것은 태산 같은 집안일이었어요. 들어가면 남편과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태산이에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아이 숙제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지 접시를 깨트리는지 화를 설거지에 다 분노를 했습니다. 젓가락, 숟가락이 다 날아가고 내가 지금 화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누가 봐도 화난 상황을 재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밥을 차려 놓으면 남편은 그렇게 화내면서 짜증내면서 해놓은 밥 먹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밥도 먹지 않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그나마 수입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폐점을 하는 바람에 또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하루는 기분 전환도 할 겸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미용실에 늘 다니던 미용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제 머리를 손질하던 미용사가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180도 휙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만한 손거울을 건네주는 겁니다. 뒷머리를 보라는 신호였죠. 저는 바보처럼 멍청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제 뒤통수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보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봤죠. 이만한 500원짜리 동전만한 원형 탈모가 허연 피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용실 갈 때마다 머리숱이 정말 많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건강하던 제가 원형 탈모라니요. 미용실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는 이런 것들이 제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장을 또 구해야 했죠. 현재 다니고 있는 건축자재 사무실인데요. 아이가 좀 크고 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앉아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앉아서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껏 항상 서서 일을 해서 발은 퉁퉁 부어있고 종아리는 축구선수처럼 아리백여져 있고 그렇게 힘들게 근무를 했었거든요. 사무실에서 하루는 일을 하다가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목이 리딩으로 리드하라. 리드하라? 여기에 확 눈길이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리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무의식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쇼핑이라고는 아이 쇼핑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렇게 지냈는데 그날은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단숨에 읽었죠. 읽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내가 지금껏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이 책을 읽지 않아서구나 라는 생각에
닿았습니다. 도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조그맣고 작은 종이 뭉치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지? 그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다면 한번 독서에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죠. 책에 매달리다시피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제 인생 위기에 책을 만난 거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책을 읽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책을 읽어야 하는데 평소에 1년에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던 평범한 주부가 하루에 한 권 읽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됐죠. 책은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언제 책을 읽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새벽 시간, 출근하는 이동 시간, 그리고 짬짬이 시간과 잠자기 전 시간, 이렇게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새벽에 책을 읽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 알람을 맞춰 두는데요. 새벽이 되면 요지없이 알람이 울려대죠. 자다가 손을 뻗어서 더듬더듬 휴대폰 알람을 끕니다. 그렇게 끄고 나면 5분 후에 또 울리거든요. 한 번만에 잘 못 일어나죠. 2번, 3번 울리다 보면 옆에서 자던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휴대폰 알람 좀 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일어나면서 남편의 머리채를 지그시 한번 잡아주고 일어납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하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펼칩니다. 처음부터 책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뺐다가 저 책을 뺐다가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다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잡생각도 많이 합니다. 오토바이가 붕 지나가면 저 오토바이는 어디 가지? 우유 배달인가? 신문 배달인가? 이런 잡생각도 합니다. 그러다가 독서에 집중을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저에겐 천국과 또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던 책을 접어서 가방에 넣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을 다닐 때 보통 버스도 이용하고요. 택시도 탔고 카풀로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멀미가 납니다. 머리는 오질오질하고 속은 메스메스거리고 구토가 날 지경이죠. 출근을 하자마자 가방에서 두통약을 꺼냅니다. 하나를 까먹죠. 속을 진정시켜야 또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던 직원이 한마디 합니다. 몸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사정을 주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이동 시간에 책을 읽었더니 어느 순간 약 없이도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책 읽는 시간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혼자 방구석에 처박힙니다. 방바닥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책만 봅니다. 엉덩이 스캔을 하는 거죠. 엑스레이를 하루 종일 찍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말씀이 적힌 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보고 고개를 들었는데도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겁니다. 몰입의 순간을 경험한 거죠.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굉장히 행복을 주는 지금 현실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렇게 책을 읽고 또 도서관에도 다녔는데요.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일주일 분량의 책을 빌려왔습니다. 책을 담기 위해서 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 장가방을 이용하죠. 저는 장가방을 들고 시장에 가지 않고 장가방을 들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가방 안에 7권에서 11권 정도 일주일 읽을 책 분량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요. 도서관에 가면 오랫동안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주부들이 어떻습니까? 또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줘야 되고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태산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 시간은 없고 가방에 책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도서관을 나옵니다. 그 무게는 만만치가 않죠. 무겁지만 저는 한 번도 그게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건 보물이었습니다. 보물이니까 전혀 무겁지가 않았죠. 부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책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혼자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정도입니다. 도서관은 저에게 애인가트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일을 할 때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지만 도서관에 간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힘이 솟아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하루에 한 권 읽기, 1일 1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나만 힘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내 마음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쳤어요. 지선아 미안해, 닉 부이치치의 허그 이런 책을 보았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분들은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끄럽고 반성하고 나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책은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 가지만 본다면 다른 사람의 삶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이런 책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책을 알게 된 것은 저에게 행운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책을 읽게 된 작가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메일을 썼습니다. 그분이 제 글을 읽던 읽지 않던 간에 저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메일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죠. 그렇게 책을 읽는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책을 읽고 나니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 책을 읽고 1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제가 옆에서 소리 지르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보통 집에 들어가면 북박이장처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우두커니 삶의 의미가 없는 눈초리로 앉아있곤 했었습니다. 저도 힘이 빠졌죠. 그런 남편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설거지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저에게 웃으면서 인사도 건네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대단한 변화였죠. 그렇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남편에게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책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책에서 답답하고 우울할 때 욕실 청소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욕실에 들어갑니다. 세제를 쫙 뿌려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빡빡 주면서 청소를 했어요. 거품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물을 쫙 불어오면 그 찌꺼기들이 다 쓸려 내려가면서 제 마음속의 찌꺼기까지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답답하면 산책을 해보세요 라는 글귀를 만납니다. 그러면 책을 덮고 집 앞으로 나갑니다. 동네 한 바퀴를 휙 돌고 들어오면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와, 책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책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만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하세요 라는 글귀를 만나면 저는 감사한 게 없었어요.
하나도 감사한 게 없었습니다. 너무 불행하고 화나고 그런 인생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 그때부터 감사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별탈 없이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찾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직장에서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시는 분들한테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번, 30번 그렇게 항상 달고 살았는데 이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책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부부 사이 개선을 위한 책을 읽었거든요.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에 귀 기울여주고 5분이라도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어색했죠. 남놈처럼 남편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친한 척을 하니까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컨디션은 어때? 괜찮아? 보내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시도를 했어요. 아, 밥 먹었어?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해줄까? 뭐 오늘 잘 잤어? 기분은 어때? 이렇게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건 뭐야?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 혼자서 그럼 그렇지 뭐 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뭔가 반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면 남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친절했다가 내일은 화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는 그런 말이었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변화의 과정은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실수도 하고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관계가 개선된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변한 겁니다. 그렇게 집안일도 도와주기 시작하고 굉장히 변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 세제를 이렇게 누르면 삑삑 다 돼서 소리가 납니다. 아, 세제가 다 됐네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날 주방에서 청소를 설거지를 할 때 눌러보면 꾹 세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남편이 그걸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지울 때 티슈가 다 됐네라고 그냥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다음날 티슈를 사다 들고 오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와 줄 거예요. 저는 책의 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자. 이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제발 이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한번 벗어나보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가정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책의 힘을 믿을 수가 있었죠.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다른 어떤 것도 저의 삶을 바꿔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바뀌고 지금은 일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랄 지경입니다. 요즘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죠. 몸 좀 생각해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멍하게 책장 앞에서 하루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있다면 지금 나처럼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다. 하나의 촛불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변해야 하는 이유였죠. 일단 먼저 변해야지 그걸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꾸준히 노력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혼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잠을 자다가 몸을 글적글적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뭐 물 마시러 나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소파에 가서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게 있었습니다.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통 연애할 때는 부르기도 전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보통 시킬 거 있을 때만 부르거든요. 그래서 있었더니 또 부르는 겁니다. 목소리에 좀 다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 봤어요. 자기 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평소에 알레르기 증상이 좀 있었거든요. 아, 또 그 증상이 일어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있는 약 먹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5분 상간에 갑자기 증상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 평소하고 좀 다른데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자가용을 끌고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택시를 불러야 되나? 급할 때는 119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입던 옷에 겉옷만 하나 걸치고 그렇게 구급차에 같이 올랐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구급대원께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뭐 저녁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 물어서 다행히 제가 아는 것만 물어봐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도중에 남편이 증상이 좀 심해지는 거예요. 말이 어눌해지고 호흡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종합병원으로 가자고 다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도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죠. 저는 보호자로 옆에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링거를 맞고 있는 동안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이스팩도 올려주고 몸이 붓기가 좀 빠졌나 살펴주고 그렇게 치료를 다 끝내고 새벽 2시쯤 넘어서 병원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남편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너무 미운 감정을 가졌는데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중요한 마음의 표대를 하나 세웠는데요. 남편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만 있어도 변화는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논어 책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네. 책을 읽으면서 변화를 겪고 남편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저도 힘을 냈습니다. 책 읽기를 그만둘 수가 없었죠. 1일 1책 3년 1000권 독서에 돌입을 했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더라고요. 3년 동안 책을 읽고 나니까 책 읽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숨을 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독서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일부가 된 거죠.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6년까지 1800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이란 것이 굉장히 1800여 권이라는 걸 보면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생긴 거고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생긴 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생긴 거였습니다. 독서는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상이죠, 일상.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독서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우리는 목표에 가닿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정상에 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 과정이 독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벽돌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쪽에 있는 벽돌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어야 할 때 우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과 근력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네. 독서를 하면서 저는 몸과 마음의 근력을 키운 겁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가정의 변화가 일어난 거였어요. 저는 독서를 하면서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씀 아시죠? 네. 제가 치국평천하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신제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몸을 닦고 그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독서를 했더니 정말 삶의 변화, 가정의 변화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을 읽고 출간을 하게 되었는데요. 1일 1책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2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자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서울에서 제가 사는 대구 직장까지 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평범한 주부가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12월 2일 제2신문에 기고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신문을 확인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신문에 기사 났는 거 잘 봤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도 받고 아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신문에 났다고 친구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당에 들렀습니다. 음식을 주문해 놓고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당의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갖다 주면서 신문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신문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야가 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니 그렇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 이런 에피소드도 일어났습니다. 책을 출간하고 굉장히 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책이라는 것이 저에게 인생을 바꿀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을 읽고 감사한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자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삶이 힘들고 공색할 때 자기 자신을 닦는데 힘을 쓰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세상에 나아가 좋은 일을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공색할 때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은 책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그 또한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 행복을 모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많이들 힘드시잖아요. 힘든 상황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처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변화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들과 같이 쇼핑을 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로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책만 읽겠다. 책에만 집중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부는 더 꽉 찼습니다. 마음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보통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공허하잖아요. 수다를 떨 때는 괜찮지만 돌아오면 굉장히 마음이 허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면이 가득 차고 꽉꽉 채워지고 누군가 같이 있지 않아도 책 속의 저자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지식인이고 전문가들이시니까요. 제 삶의 등불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저자와의 대화를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던 거죠.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를 살기도 빠듯한데 언제 시간 내서 책을 읽습니까?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처음에 속도가 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하고 하루에 한 권 읽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읽다 보니까 책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렇게 책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친구랑 뭐 만나는 것도 그렇고 삶을 이어가면서 이 책만한 것이 없구나. 우리 선인들의 말씀은 삶의 산삼입니다. 지혜입니다. 자기계발 도서가 비타민이라면 이 선인들 말씀은 정말 내 몸과 마음을 이롭게 하는 산삼과도 같은 것이죠.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내고 독자분들이 요즘 연락을 한 번씩 주시는데요. 정말 저도 힘든 시기인데 작가님처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책을 쓸 때 정말 한 분이라도 책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고 책 읽기에 도전한다면 나의 책 읽기, 책 쓰기는 정말 성공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고 쓰고 이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에는 이 책을 별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직접 경험하고 인생이 바뀐다. 정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고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자기계발 도서 위주로 책을 읽어오다가 어느 순간 고전도 같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선인들의 말씀은 삶의 지혜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삶의 길이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고 책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죠.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책에는 지혜가 있다.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책을 쓰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평범한 주부가 책을 읽으면서 변화된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들도 꼭 만날 수 있기를 하는 단 한 분이라도 이 마음을 전해받을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독서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져주셔서 저는 요즘 아주 신나고 재미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N포털 사이트에도 제 얼굴이 뜨고 책이 뜨길래 굉장히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책이 아니었다면 여기 어떻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꼭 바라고요. 제 자신을 삶이 힘들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소비하고 쇼핑하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읽기는 자신의 성실함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었어요. 저같이 평범한 주부도 가진 게 없는 주부도 할 수 있는 것이 독서였고 책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받아주는 그런 표현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마음 하나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책을 접하면서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그런 행복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행복을 여러분들도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삶에 이롭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절실함, 저는 절실함과 성실함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 6년이란 세월이 지났고요. 거대해 보이는 1800권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독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무대 위의 화려함보다
무대 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 나갈 때 그때 독서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주부가 위기를 만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변하고 싶다면 꼭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만났던 행복, 여러분들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독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